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인천시 각 전체적인 문제 한번 얘기하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천시가 현재는 2개 군에 8개 구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내년 7월부터 2개 군에 9개 구, 그러니까 11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이 됩니다. 그에 따른 뭐 정책적인 현안 뭐 이런 것들을 각 구별로 군별로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공통적인 건 뭐고 한 10개 정도로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갈등, 연착륙 문제 그 첫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영종구가 중구에서 분리되고 또 중구 일부 내륙 지방은 제물포구로 하고 동구는 없어지면서 이름이 이제 제물포구라는 걸로 통합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설 구청사의 위치라든지 활용 방안, 행정 서비스 공백 이런 걸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또 주민들 간에 이제 나와바리 싸움을 하죠.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영역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의 행정 효율이나 어쨌든 또 일부 국민들 사라지는 이름이 사라지면서 이제 정체성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뭐 어떤 우선순위는 어떤 걸 줄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입장마다. 교통 문제죠, 제일 큰. 그래서 GTX-B는 이제 뭐 바로 어쨌든 가시화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에도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연장 문제라든지 서울 5호선이 검단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도 가지선도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다음에 GTX-D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부 순환망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지역은 이제 여기는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나 동구, 영종구 여기가 해결이 되고 저기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는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검단구 새로 생기는 검단구가 새로 생기죠. 계양구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미출구에서 아주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크게 이슈가 됐던 건데 전세 사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안심 계약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 거냐 재산 공부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 이제 해당이 많이 되죠. 그래서 미출구 가장 심각하고 이제 부평구나 남동구도 예외는 아닐 듯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에 관련되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뭐 인천시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각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도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한 군데서 해결할 수가 없죠. 서로 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민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인천시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개혁신당 같으면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조밀하게 이렇게 지원 체계를 갖추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쨌든 또 잘 되려면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돼야죠. 모든 돈은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이게 돼야지 뭐 그다음에 3차 산업, 4차 산업 그 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종도 국제공항에 이제 응급실이 없어서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거, 영종 국제도시, 영종구로 이제 새로 분구가 되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관광 오히려 여기는 더 강하게 종합지원 체계를 병원급을 더 확보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제적으로 어떤 의료관광 특화 지역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영종구의 해양관광 이거의 중심 이거를 중심으로 묶어서 하면은 더 발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가 중심이 돼서 각 섬을 지원하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 섬이 많잖아요. 그 북한에 인접해 있는 섬서부터
근데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중심이 바로 영종구가 돼서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드론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원격 진료의 중심이 영종구가 되면 좋겠다. 국제적으로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영종구와 중구의 계획을 그렇게 좀 그림을 그리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항의 내항 재개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영종구의 관광하고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이 하는 내세우는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해양 신산업, 첨단 물류, 그러니까 관광 복합지구로 개발해서 원도심 경제를 더 활력을 실어주는 이런 것에 특히 해당되는 데가 이제 재물포고 정구 이렇게 되겠죠. 적경 지역의 특별법 제정은 이제 이게 두 개의 군, 강화군과 옹진군에 해당되는데, 축적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는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특히 강화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 뭐 항상 이 소음도 그렇고 또 이제 오물풍선 문제도 있고 이러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응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1번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수도권 매립지 종류, 환경 인프라, 현대화. 그런데 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와 어쨌든 서울시, 경기도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당장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이거를 어떻게 터닝 포인트로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스위칭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 산업으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이며 또 지하화하는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동안 매립지에 가까웠던 서구, 검단구, 계양구죠. 그래서 이걸 인프라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그다음에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환경기초, 입지 갈등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 속도나 생활 불편. 그러니까 재개발되려면 또 이분들이 이사를 가야지 되잖아요. 대체 거주지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추홀구, 부평구, 재물포구. 제가 사는 연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도 원도심이 있죠. 이런 쪽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에 대한 거. 그래도 연수구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나 부평구, 재물포구는 주차난도 굉장히 심하죠. 그 골목길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남동구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구 유출 이런 쪽은 좀 있고 상권 붕괴도 있고, 그렇죠. 재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구청장이나 구의원 나가시는 분들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평 쪽에는 지금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대한 대안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천발 KTX 사업 지연, 송도 바이오허브 확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인선하고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지금 광명에서 주로 저희가 KTX 타려면 광명으로 가는데, 인천발 KTX의 개통 문제. 그다음에 연수구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1위의 바이오 클러스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용지 추가, 그다음에 소부장을 남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인력 양성, 연구기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이제 확보하느냐, AI 기술하고 맞물려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추구기라고 얘기하는데, 연수구, 남동구, 그다음에 이제 청라, 이거를 어떻게 잘 엮느냐. 또 더욱 조금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김포공항 그 마곡단지와 어떻게 연결하느냐, 서로 공급망 체계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대학 기업 유치 이런 것들, 산업구조 전환, 이런 걸 통해서 남동공단이 어쨌든 부평공단이 다 노후화된 거죠, 오래된 거죠.
한때는 이 도시를 먹여 살리던 곳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청년 기술 인력 유출 문제를 막고 그러한 대안으로 바이오나 AI, 반도체, 클러스터로 어떻게 전환 스위칭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스마트 실버 케어 이건 뭐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신도시를 뺀 원도심과 강화군, 옹진군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그분들에 대한 치매, 나이 먹으면 이제 저도 이제 서서히 걱정해야 되는데 치매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죠. AI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원격 건강 관리나 AI를 해서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느냐. 이제 강화군이나 옹진군, 미추홀구, 재물포구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이런 그 국비 확보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10가지 외에도 인천시 재정구조라든지 복지 투자 우선순위 관련해서 SOC 문제, 선심성 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쇼타임으로 볼 거냐, 근시안적으로 볼 거냐, 좀 멀리 내다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좀 거대 양당의 어떤 피로감, 이거에 대해서 제3지대로서의 개혁신당의 위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10가지 외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시군구도 상당히 많이 이게 해당이 돼요. 중앙정치의 여야가 바뀌면서 지방정치들도 항상 그 여야의 힘이 바뀌죠. 힘의 축이 바뀝니다. 올해도 그렇게 재편이 될 것 같죠? 어쨌든 그 우리 윤이 황당무계한 계엄이라는 걸 하면서 생각지 않게 또 여야가 뒤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을 아무래도 국힘은 잃고 민주당이 힘을 받아서 이번에 지선을 치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 특히 인천시를 보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국힘이 계속 교대를 했는데 이것에서는 정책 단절 이런 것들을 잘 우리는 또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교통, 산업, 행정 이거를 중앙당이 바뀜에 따라서 항상 바뀌어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의 사례를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이 항상 재설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유정복이 되면서 박남춘이 하던 7기, 8기 투자 유치의 일관성이 상실이 되고 또 유정복이 하다가 또 박남춘이 됐었죠. 6기에서 7기로 넘어갈 때 또 그렇고 그러니까 박남춘이 취임 후에 6기에서 7기로 이렇게 일관성이 상실되고 또 7기에서 8기 유정복 시장의 취임 후에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었다 이거죠. 특정 개발 사업 중단보다 이제 비전이나 행정력 손실이 크다. 그래서 정량적 계산은 어렵지만은 상당히 그래서 이제 사례 1이 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였다면 사례 2는 이제 도시철도와 교통인프라 계획 변경이 됐었다 이거죠. 그래서 유정복 시장이 8기에 취임하면서부터 서울 5호선 검단역 긴장 노선 확보에 집중하고 기존 노선 계획이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수억 원대 용역 비용,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구도심 재생 전략의 반복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유정복 6기 유정복 시장에서 7기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정책이 폐기가 되죠. 일부 기업 정책이 폐기가 되고 뉴스테이 사업이 국민들의 의견이 부족하고 투기 의료로 비판받아서 중단되죠. 그래서 이미 진행된 부지 선정이나 행정비용 절차가 손실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또 마찬가지죠. 거기에 이제 보복성가 더 들어가겠죠. 취임 후 재물포 르네상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기존의 재생 사업이 속도 조절이 이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풍선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예산을 재배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규모 재생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가 되고 예산 집중이 이제 지연이 되죠. 그래서 이것 역시 그거에 따른 용역비나 설계비, 행정인력 투입 비용 이런 것들이 기회 손실이 발생을 하죠. 수년간에 이렇게 했던 거에가 기회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잘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례로 이제 상징성 공약이나 사업 명칭 변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후에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게 이제 삭감이 되는 게 이런 거. 포퓰리즘 비판에 따라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고 예산이 재조정돼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역 상권 파급력이 감소하는. 그리고 이제 또 박남춘 시장이 해양 중심 도시 비전과 충돌하면서 이제 유정복 시장이 내세운 재물포 르네상스하고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행정 비용이 변경이 됐다. 그다음에 정량화가 어려워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혼전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 수립, 그다음에 홍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행 중단된 사업이 매몰 비용이 있죠. 그게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거다. 그다음에 행정력 및 인력 투입 비용 손실이 이제 또 수백억이 예상이 되고요. 도시 발전의 기회 비용 손실 이것들이 이제 수조 원대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우리는 이제 잦은 4년 만에 한 번씩 민선에서 이제 시장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면서 지난 12년 동안 최소한 이런 것들이 수조 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좀 전에 제미나이가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챗GPT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송영길에서 유정복으로 바뀌면서 도시철도 교통인프라 우선순위가 변경돼서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도시철도 연장, 경전철 구상 일부가 축소되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재수립되면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낭비가 이루어졌고 도시개발, 재개발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원도심 재생이 이제 대규모 개발 기조하고 충돌하면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사업자 철회되고 행정소송까지 걸리면서 한 200~300억의 낭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정복에서 박남춘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그다음 종료 대체부지가 이제 수도권 매립 종료했던 대체부지 뭐 찾고 연장 협상되고 뭐 사자 협상 재구성되고 이러면서 한 100억 원 내외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이 일어났다. 행정 협상 비용이. 그다음에 이제 도시 브랜드 슬로건 마스터 플랜이 변경이 되면서 글로벌 도시 전략, 브랜드 전면 수정, 홍보물, 계획서 전략, 용역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50억에서 250억.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 조직 개편, 재조정을 통해서 이 때문에 추정되는 낭비액이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사 시스템, 청사 이전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박남춘 이제 민주당에서 국힘의 유정복 현재 시장으로 바뀌면서는 인천형 복지정책 축소 재설계를 통해서 청년수당 복지 실험정책이 재검토됐고 이러면서 이제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서 데이터 단절이 일어나서 한 100억에서 200억. 그다음에 이제 GTX나 KTX, 그다음에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 SOC 홍보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동일 사업의 성과 프레임이 재포장이 되죠. 그래서 자기 걸로 아전인수격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홍보, 기획 용역을 통해서 한 50억에서 15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일어나죠. 중동, 동구, 중구, 동구, 이제 옹진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재논의 되면서 이제 속도 조절, 그다음 주민 설명, 연구 용역해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선 5기 송영길에서 유정복으로 넘어갈 때 한 500억에서 800억, 유정복에서 박남춘으로 넘어갈 때 한 550억에서 750억. 그다음에 이제 박남춘에서 다시 유정복으로 넘어오면서 230억에서 450억.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한 1,3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인천시 손실이죠. 근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기회비용이나 민간 투자 이탈이나 시민 불편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내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동안 변해왔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올드타운을 재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총체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내세우느냐가 다음 지선에서의 제3당들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3지대 정당으로서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해서 지선 승리를 이끌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인천시 시의원이나 뭐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구상해야 되느냐, 각 시군구의 정책회의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번 11편, 뭐 12편 다 보신 분들은 더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